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충격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 며칠 만에 3연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이라 불리던 토트넘 호스퍼의 현재 성적표입니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1-4 대패,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3-5 패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홈에서 풀럼에게 1-2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로써 토트넘의 순위는 리그 1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팬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신임 감독에게는 사임 압박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은 의욕을 잃었고 팀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오고 소셜미디어에는 구단주를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빅클럽이 아닌 몰락한 명문 클럽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통쾌함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전 세계 팬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 비로소 통쾌하다. 토트넘 이 꼴 보려고 떠났지 손흥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못 안겨준 업보다. 수많은 팬들이 외치는 이 통쾌함은 지난 10년간 토트넘에서 짊어져야 했던 손흥민 선수의 무거운 짐을 그가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토트넘에 남아 프리미어리그 17위라는 충격적인 지난 시즌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을 향한 찬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혼자 10년간 토트넘을 짊어졌다. 이제야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증명됐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아무것도 아니다. 냉혹하지만 정확한 평가들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토트넘은 그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팬들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미안해해야 한다. 10년간 우승 하나 못 안겨준 팀이 뭘 바라냐.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이 헌신이었지 의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사라진 지금 이 팀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흥민은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몰락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젊은 선수 사비 시몬스의 부진입니다. 시몬스는 지난 여름 이적료 97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안고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죠. 구단은 시몬스를 차세대 스타로 소개하며 손흥민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스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리그에서 단 0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0골입니다. 972억 원을 투자한 선수가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매 시즌 15골 이상씩 넣으며 토트넘 공격을 책임졌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시몬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손흥민이 10년간 토트넘의 상징이었던 7번을 물려받았다는 무거운 압박감 때문일까요? 시몬스는 경기 내내 자신감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망설이고 슈팅 기회를 놓치며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습니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7번은 저주받았다. 손흥민의 7번은 대체 불가능하다. 실제로 토트넘 역사를 돌아보면 전설적인 선수들이 입었던 등번호를 물려받은 선수들은 항상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7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10년간 173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얼굴이었던 선수의 등번호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몬스의 개인 SNS에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사과해라. 7번을 벗어라. 너는 손흥민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물론 이런 악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시몬스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실망은 시몬스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구단을 향한 분노입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떠난 직후 토트넘은 3연패의 늪에 빠지며 손흥민 없이는 안 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어려운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던 그의 빈자리는 972억 원의 투자로도 메울 수 없는 정신력의 공백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동료들을 이끌었고 후배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했으며 팬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프로페셔널리즘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시몬스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이런 무형의 가치까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각종 대회 7경기에서 기록한 성적은 1승 1무 5패. 초반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 등 괜찮았던 성적은 이미 예시하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어도 괜찮을 것이라던 토트넘 경영진의 오만함에 대한 냉정한 결과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교체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972억을 쓰고도 손흥민의 10분의 1도 얻지 못했다. 가혹하지만 사실입니다. 시몬스는 분명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흥민이 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LAFC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토트넘은 7번의 저주와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무너지는 동안 손흥민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MLS 플레이오프 8강 진출이라는 기쁜 소식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3연패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성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FC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경기는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LAFC가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손흥민은 비록 이날 경기에서 직접적인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 내내 팀의 공격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의 돌파와 패스는 밴쿠버 수비진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레이션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동료들과 환호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토트넘 시절 볼 수 없었던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7이라는 악몽 같은 지난 시즌 매 경기 패배의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LAFC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열광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SON, SON, SON 구호가 터져나왔고 소셜미디어에는 그를 향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팀에 온 건 축복이다. 이제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에서는 10년간 우승 트로피 하나 들어올리지 못했던 그가 LAFC에서는 몇 개월 만에 팀을 플레이오프 8강까지 이끈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적응 속도입니다. MLS는 프리미어리그와는 완전히 다른 리그입니다. 경기 스타일도 전술도 심지어 날씨와 시차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빠르게 극복하고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기록한 9골 3도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손흥민의 동료인 LAFC 주장 데니스 부앙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은 우리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플레이오프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손흥민이 이제는 새로운 팀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토트넘을 떠나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또 다른 자료가 증명합니다. 스포츠 매체 NSS 스포츠가 공개한 선수 실착 유니폼 역대 최고가 경매 순위 TOP 10. 이 리스트를 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위는 호날두, 2위부터 4위는 메시가 차지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선수가 상위권을 독식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축구의 신 다음으로 등장한 이름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결승전에서 입었던 그의 유니폼이 48,900유로, 한화 약 8,332만 원에 팔리며 당당히 역대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순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다른 선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역대 1위부터 9위까지 호날두가 3번, 메시가 4번 등장하는 가운데 그 사이를 비집고 랭킹에 오른 손흥민의 존재감은 실로 압도적입니다. 네이마르, 음바페, 살라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도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손흥민만이 유일하게 호날두와 메시 사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을 넘어 그가 가진 스타성과 컬렉터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간의 헌신, 173골의 감동,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 담긴 역사적 유물입니다. 경매에 참여한 컬렉터들은 이 모든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8,332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유니폼이 토트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순간에 착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유로파리그 결승전, 손흥민은 토트넘에 63년 만에 유럽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밤, 그가 입었던 유니폼은 이제 누군가의 소장품이 되어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이 유니폼은 단순한 경매 물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토트넘 팬들은 더욱 비통함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10년간 함께했던 선수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유니폼 한 벌의 가치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토트넘에 닥친 재정적 위기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이 8,332만 원에 팔리는 동안 그를 대체하려 영입한 사비 시몬스는 여전히 0골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전설을 떠나보냈고 그 빈자리에 972억 원짜리 유령을 데려왔다. 냉혹하지만 정확한 평가입니다. 손흥민의 유니폼 가치는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토트넘이 시련을 겪는 동안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2골을 몰아치는 등 그는 LAFC의 에이스로 빠르게 거듭났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지만 토트넘 시절의 무거운 압박감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순수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빛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정규 시즌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서부 콘퍼런스 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팀에 합류한 시기를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해 새로운 리그,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간 쌓은 경험이 MLS에서도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의 맹활약 덕분에 LAFC는 2026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본선 티켓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회 출전권이 아닙니다. 챔피언스컵은 북중미 지역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권위 있는 대회이며 여기서 우승하면 FIFA 클럽 월드컵 진출권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선수 생활 막바지에 또 다른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하면 2029년 FIFA 클럽 월드컵에도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같은 유럽의 명문 클럽들과 맞붙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간 챔피언스 리그를 뛰었던 손흥민에게 클럽 월드컵은 새로운 도전이자 마지막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강호 몬테레이, 아메리카, 과달라하라 같은 팀들과 경쟁하며 2026 월드컵을 준비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챔피언스컵은 남미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만큼이나 치열한 대회로 유명합니다. 뜨거운 원정 분위기, 거친 몸싸움, 극한의 고도 경기까지 손흥민은 이 모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AFC에 와서 다시 축구가 즐겁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승부욕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매 경기를 즐기면서 뛸 수 있어요. 이곳 팬들과 동료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 환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 비로소 자신의 축구 커리어를 완성할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7위로 추락하며 매주 패배의 무게를 짊어지는 대신 그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축하하고 챔피언스컵을 꿈꿉니다. 토트넘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성공은 전 세계 팬들에게 가장 큰 통쾌함이자 안도감입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매일 정당성을 증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난 여름 서울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를 마지막으로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을 끝맺음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6만 2천 관중 앞에서 그가 사랑했던 팬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못했다. 당연히 런던으로 돌아가 그들 앞에서 직접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팬들도 경기장에서 저를 직접 보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감정적으로 참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10년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시간입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경기 최선을 다했던 한 선수의 땀과 눈물이며 토트넘을 위해 바친 청춘의 증거입니다. 부상 속에서도 뛰었고 팀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섰으며 우승 트로피 하나 없는 팀에 남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런던과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가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 맞춰 런던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이미 손흥민 측과 협의를 마쳤고 공식 헌정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단 측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공식 헌정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경기 전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하프타임에는 10년간의 활약상을 담은 특별 영상과 함께 기념 선물을 전달하는 레전드 헌정 세레머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토트넘이 자랑하는 레전드 반열에 손흥민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리버풀전일까요?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빅매치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는 경기에서 손흥민을 헌정함으로써 토트넘은 그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빚진 것을 갚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이 헌정식을 위해 한국에서 런던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비행을 할 것입니다. LAFC 시즌이 끝난 직후라 몸은 피곤하겠지만 그는 기꺼이 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자 팬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선수입니다.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그의 눈에서 흘러내릴 뜨거운 눈물. 10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마침표이자 영원한 레전드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토트넘이 이 빅매치를 손흥민의 작별 무대로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버풀전은 전 세계에 중계되며 주목도가 가장 높은 경기 중 하나입니다. 구단은 이 무대를 통해 손흥민의 레전드 지위를 전 세계 팬들 앞에서 기리고 동시에 그들이 잃은 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정식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공개 사과이자 후회의 표현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10년간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의 전설인 해리 케인조차 손흥민 없이는 그 많은 골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101도움 중 상당수가 케인에게 전달되었고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케인도 떠났고 손흥민도 떠났습니다. 이제 토트넘에 남은 것은 텅 빈 경기장과 실망한 팬들뿐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며 토트넘 커리어를 완성했습니다. 63년 만에 토트넘에 유럽 트로피를 안겨준 주인공.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는 팬들은 지금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토트넘 팬들은 이제 우리도 우승팀이다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너무 짧았고 손흥민은 떠났습니다. 이 헌정식은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고마움과 후회가 뒤섞인 토트넘의 복잡한 감정이 담긴 무대입니다. 토트넘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0년간 충성했던 선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헌정식을 연다고 해서 그 잘못이 용서될까요? 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에는 이미 여러 레전드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빌 니콜슨, 데이비드 긴스, 글렌 호들. 이들은 모두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업적은 이들에 못지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룬 최고의 성과를 토트넘에서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행사 외에도 훈련장인 하스퍼 웨이를 방문해 함께했던 동료들과 스태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0년간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던 그라운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나눴던 라커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 토트넘의 붕괴를 보며 손흥민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젊은 선수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멘토이자 형으로 따랐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가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은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손형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젊은 선수들은 지금 그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헌신과 후회가 교차하는 눈물의 장이 될 것입니다.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감정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이고 구단의 헌정사는 후회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앞을 보고 있습니다. LAFC에서의 새로운 도전, 2026 월드컵을 향한 여정. 그에게 토트넘은 이제 아름다운 과거일 뿐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은 성적도 재정도 정신력도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3연패로 리그 10위까지 추락했고 1,140억 원의 수익 손실을 기록했으며 972억 원을 투자한 신예는 0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느끼는 통쾌함은 토트넘이라는 짐에서 해방된 손흥민의 안도감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10년간 토트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부상을 참고 뛰었고 팀이 어려울 때 혼자서 짐을 짊어졌으며 우승 트로피 하나 없는 팀에서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7위까지 추락했던 지난 시즌
그는 매 경기 패배의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비난했고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토트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입니다. LAFC에서 그는 다시 축구가 즐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의 기쁨, 동료들과 나누는 환호, 팬들의 뜨거운 사랑. 이 모든 것이 토트넘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행복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승부의 압박 없이 순수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의 용기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손흥민이 10년 만에 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 그곳에서 그는 팬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10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이 생크 유 선이를 외칠 것이고 손흥민은 그들을 향해 깊은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10년간의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는 통쾌함과 감동이 완벽하게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작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전할 것이고 손흥민은 팬들에게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무너지는 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토트넘의 짐이 없습니다. 매주 패배의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부담, 우승 없는 팀에서 커리어를 마감해야 한다는 두려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서름. 이 모든 것에서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LAFC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꽃피울 것입니다. 챔피언스컵 우승, 2029 FIFA 클럽 월드컵 진출, 그리고 2026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도전까지. 손흥민의 앞에는 아직 많은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33세,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LAFC에서 보여준 9골 3도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 시즌 그는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MLS를 휩쓸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손흥민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레전드 손흥민이 팬들 앞에서 흘릴 마지막 눈물을 기대하며 그의 빛나는 미래를 힘껏 응원합니다. 토트넘 시절의 손흥민은 이제 역사 속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흥민은 여전히 현역이며 여전히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12월 21일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전설의 탄생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고 그의 7번 유니폼은 영구 결번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구단이 공식적으로 영구 결번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팬들의 마음속에서 7번은 영원히 손흥민의 번호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2월 21일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10년간 수고했어요. 토트넘을 떠나서 다행입니다. LAFC에서 행복하세요. 2026 월드컵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LAFC 활약상과 2026 월드컵 여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 보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